자, 이번에는 가래복합 7번 지문 세트부터 또 이어갑니다. 참고로 지금 이 지문 세트의 구성 자체를 잠깐만 먼저 살펴보면, 수능특강 기준이야. 맨 앞에 가지문이 하나 있고요. 가지문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지문은 비평문이라고 부르죠. 특정한 갈래에 대한 포괄적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고요. 이때 여기서는 이 전기 그리고 또 가전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는 정확히 전기를 설명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나지문의 정시자 전 그리고 다지문에는 소전이라고 하는 작품들이 실려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구성은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이런 식의 구성 지문이 모평에는 여러 차례 시도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가에는 거대한 뭘 실어놓은 거야? 그냥 보기가 실려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참고로 이런 문제의 구성이 나타나면 보통 그 가를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큰 보기야 라고 생각하고, 보통 가를 나지문과 연결지어서 혹은 가를 나 다음 지문과 연결지어서 쓰는 방법들이 있고, 종종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작년이었던가 수능특강에서는 지문이 이렇게 나왔었지. 가 나의 작품이 실리고 다의 비평문이 실리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 비평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맨날 말하는 그 보기 적용 문제랑 유형은 비슷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지문 내용은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않고 일단 작품들을 하나씩 챙겨가도록 해보자고요. 자, 짧은 지문이 2개 실려있죠. 자, 첫 번째 작품은 이 정시자는 우리가 보통 가전이라고 부르죠. 혹시 가전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가전은 수능에 출제되는 경험치가 적어요. 우리 고대 산문의 갈래를 살펴보면 맨 처음에는 설화가 먼저 나오죠. 그렇죠? 신화소설 민담. 설화가 나온 다음에 가전체 문학이 나오고, 가전체 다음에 고전소설이 튀어나오는데, 고전소설은 어쨌든 여러분들 수능의 출제 범위는 고전소설이잖아. 그래서 이 가전체는 주로 자주 등장하는 녀석은 아니니까 이 녀석은 그냥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냥 이런 내용이 실려있는 작품이야 라는 소개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생님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건 선생님은 어쨌든 수능을 기준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평에서는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작품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럼 어쨌든 첫 번째 작품 정시자는, 자, 이렇게 해야죠. 정이라고 하는 시자의 전이야라고 끊어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참고로 이때 가전이라는 갈래 자체가 뭐잖아. 정의가 사물의 의인화의 방식을 사용하여 교훈을 전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산문갈래가 가전의 정의 아님.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물이 항상 의인화되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 정은 한자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뭐랑 똑같은 모양이냐면 이퀄 지팡이의 생김새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팡이, 사람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야.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시자라고 하는 건 시중을 드는 존재라는 뜻으로 요즘 말로 번역하면 비서관 정도. 오케이? 그러면 지팡이 비서관 전기라는 얘기로 번역할 수 있겠지. 자, 아무튼 이 지팡이의 의인화 양식을 통해서 뭔가 교훈과 깨달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글인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느 날 시경암이라고 돼 있죠. 참고로 이 작품의 작가가 석시경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경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 이름이고, 이 시경암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자, 내가 시경암이 벽에서 졸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뜰에서 저를 말하면서 정시자가 뵙나이다 하면서, 그치? 정시자가 찾아왔어요. 제가 당신을 뵈러 왔습니다 라고 찾아왔네요. 그래서 밖을 보니까 사람이 서 있는데, 자,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 형체가 가늘고 길며 빛이 검고 빛나며 붉은 뿔은 우뚝 뾰족해서 싸운 소 같고 검은 눈망울이 툭 부러져 부르뜬 눈 같은 것이 기우뚱기우뚱 들어와 오뚝이 섰다. 왜 오뚝이 섰다고 했을까? 왜 가늘고 왜 오뚝이 섰을까? T자 모양이니까요. 오케이? 정확히는 T의 위쪽이 좀 짧은 지팡이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 존재가 광중너주 뛰어가지고 딱 서서 이제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겠죠. 아이고, 여보기 앞으로 오시게. 일단 물을 게 있어. 자네 이름은 도대체 왜 정씨고요? 왜 왔는가? 그리고 왜 당신은 나를 할 때 시자라고 부르는가? 시자라고 하는 건 당신은 시중들끼리 있다. 그래서 왔다는 뜻이니까. 그치? 나를 왜 시중들어?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했더니 정이 깡충깡충 뛰어나와 말하기 시작하죠. 자, 포희라고 하는 저희 아버지가 있고 여화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참고로 포희나 여화는 전부 다 중국 고대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서 나왔는데, 저를 숲 속에서 나와서 기르지 않아서 말라 죽을 뻔했는데 어쨌든 살아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인재를 이루었다라고 돼 있지. 어떤 인간의 기술을 알게 됐고 인간의 세계사를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 대를 지나 진나라 속세에 이르러서 범시에 가신이 되어서
비로소 몸에 오치를 하는 기술을 배웠사오며 조로의 문인이 되었고 철시의 호를 더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냐요?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참고로 지팡이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의 어떤 의지처가 됐겠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거쳐오면서 나는 여러 가지 기술도 배웠고 여러 가지 어떤 사건과 사고에 대한 사리 판단 능력도 가지게 되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중인 겁니다. 전부 다 인용의 방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정도만 깨쳐주시면 돼. 자, 다음. 그러고 있는데 정삼랑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야, 자네의 형상 모습이 위로는 건너지르고 아래는 내리그었어. 건너지르고 내려긋다. T자 모양이라는 얘기지. 그 모습이 정자랑 똑같거든? 그래서 내 성을 자네 성으로 줌세. 그래서 성씨를 나한테 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쫓아서 기르고 있는데 어쨌든 저의 직책은 사람을 붙들어 모시는 거야. 그치? 왜 모시는 사람일까? 지팡이니까. 사람이 짚고 의지하니까요. 제가 그래서 붙들어 모시는 이가 워낙 적었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이 지팡이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내가 모실 만한 분을 찾는 거야, 지금. 그치? 그리고 그 대상으로 나에게 찾아온 건데 그 중에 이런 말 하죠. 모실 만한 분이 적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그만큼 사회에 명망과 지도력과 어떤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적다라는 뜻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의 요소가 되는 것이겠죠. 나는 시자로서 존재하는 건데 내가 시중들 만한 훌륭한 분이 없더라. 그치?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적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돌아다니다가 토우에게 웃음을 당하며 이제 어려웠어요. 근데 참고로 이런 부분들은 보통 문제 낼 때는 설명을 주실 거예요. 토우는 뭐냐면 토우와 모구의 일화를 얘기하는 건데 어느 날 그러니까 토우는 흙으로 만든 소, 모구는 나무로 만든 소야. 어느 날 모구가 토우한테 말하죠. 야, 너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큰 비가 내리면 너는 녹아서 땅마로 돌아갈 거 아니야? 너 그렇게 빈약한 존재가 돼서 어떻게 할래?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우가 모구한테 하는 얘기는 야, 그럼 큰 비가 오면 나는 차라리 땅으로라도 돌아가지. 너는 강물에 떠내려가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 아니니? 오케이? 네가 더 심각한 상태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 즉 나의 갈 길을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인용이 고사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갈 길을 모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나는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제 하늘이 자 이렇게 명령을 하셨대. 너를 화산의 시자로 삼으니까 가서 직을 받들고 수성을 모셔 상갈지어다 라고 해서 하늘에서 나를 화산으로 오라고 했고 화산에서는 당신이 유명한 것 같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왔다. 그 소리를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때 다른 문제는 만장은 딱 넘어갈게. 너는 이러니까 장하고 이러니까 용하고 이러니까 신이고 이러니까 지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예찬합니다. 나는 이 존재를 예찬하면서 동시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도 가진 것이 없어. 자, 너는 신의를 가진 존재이며 너는 용맹함을 가진 존재이며 너는 뛰어남을 가진 존재인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즉 뭐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 화서에는 화라는 이름 가진 산이 하나 더 있는데 그 가감이라는 곳에 늙은 화상이 그 산에 머무르고 있어. 그 사람은 산은 이름이 같지만 사람은 덕이 같지 않으니, 그치? 그러니까 나보다는 저 가감이라는 사람을 지나가면 더 훌륭한 분일 테니까 너 나한테 온 게 아닐 거야 아마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하며 이어 노래를 불러 보내기를 정아 성큼성큼 가감의 뜰로 가거라 하면서 가감에게 떠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장면에서 참 저 뒤쪽에 원래 시가 더 실려있다라고 되어 있죠. 시 내용을 선생님이 실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실었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그냥 내용 파악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니까 이렇구나 하고 정도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그러죠. 지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 가절의 중심적인 내용은 사물의 의미를 통해서 교훈을 전달한다고요. 이때 이 정시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도 모실 만한 사람이 없어서 하늘의 명령보다 당신한테 왔다고 했더니 나는 아니다라고 말한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나를 포함한다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이 작품에서 비판하고 싶은 점의 포인트는 뭐예요? 세상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적은 세태를 풍자하는 것이겠지. 오케이?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만 있는 거죠. 정시 같은 훌륭한 비서관이 받들어 모실 만한 사람이 없는, 즉 인재가 존재하지 않는 세태, 혹은 그런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작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됐죠?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소전을 또 봐보도록 합시다. 소전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했나 봅시다. 참고로 이 작품의 작가는 또 누구? 박제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실학사상가 정도로 얘기가 알려져 있고요. 참고로 여기서도 있지 마찬가지로 똑같이 전의 형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참고로 제목이 소전이에요. 이제 소전이라고 하는 건 조그만 소나 리틀 버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그냥 자그마한 이야기, 자그마한 전인데 왜 소라고 표현했냐면 이 소의 대상이 바로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서전을 쓴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오케이? 자, 자서전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자기 자기칭이야. 개국한 지 384년이 되던 해에 여기 살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이름으로 나의 이름을 지었고 나의 호는 이런 이유로 지어져 있지. 됐지? 넘어가. 그의 사람됨은 이러하다. 물속 이마에 칼같은 눈썹, 초록빛 눈동자에 잠깐만 이거 진짜 이러면 이상한 거 아니야? 초록빛 눈동자에 흰 귀를 지녔다. 그럼 이거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정말로 눈동자가 초록색이고 귀만 현재 흰색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 같지가 않는 좀 이인적인 풍물을 지녔다는 뜻이겠지? 아니 몰라. 혹시 진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뭐 돌연변이 수준이겠죠? 아무튼 나는 특징이 뭐냐면 고고한 사람만을 가려 더욱 가까이 지내고 권세 있는 자를 보면 일부러 더 멀리 했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난 가난했어. 뭐요? 나는 청빈한 삶을 살고 있고 고매한 삶을 살고 있는 중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서 글도 배웠었고 백성을 제도하는 학문, 즉 백성을 구제하는 학문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몇 달째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 그럼 뭐예요? 이거는 자 집에 없어도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 관심이 없어. 그럼 이건 뭐예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박제가가 서자 출신이거든요. 즉 서자 출신이 아무리 뛰어난 용모와 그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능을 뭐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럼 이거는 자연스럽게 비판 포인트가 잡혀버렸죠 벌써 그치? 서자에 대한 어떤 편견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세태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건. 내가 이 정도로 훌륭한 사람 맞다. 그런데 내가 이러쿵 저러쿵 하던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더라. 어차피 서자야. 나갈 수가 없어 밖으로. 한계가 존재해. 아주 성공해야 2방 정도까지 할 수 있어. 그런 레벨인 거지. 자 아무튼 그래서 그는 고명한 일에만 관심을 두고 세상 일에 무심하며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들었었죠 라고 하면서 불러불러 넘어가고 또 구름과 안개의 기이한 자태를 관찰하고 온갖 새의 신기한 소리에 귀 기울였고 풀, 나무 등등등 그치? 도대체 저게 왜 그런가를 고민했다. 뭐예요? 자, 어떤 자연과 이 세상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을 즐기는 게 나의 특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자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죠. 아부터 그냥 읽을게. 형체만 남기고 가버리는 건 정신이요 뼈는 썩어도 남는 것은 마음이다. 즉 이 말의 뜻을 아는 자는 생사와 성명의 밖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리라 라고 하며 찬한다 라고 되는데 마지막에 이 찬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 전기에서 자주 보이는 사평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참고로 이 전이라고 하는 갈래의 특징이 실은 중국의 어떤 열전의 형식을 원래 빌려온 거거든. 열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계를 먼저 그리고 일대기를 그린 다음 마지막에 사평을 하는 형식으로 끝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출신인데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훌륭한 점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근데 그 찬을 자기에 대한 찬이라서 이제 간단하게 시 정도로 남겨놓고 있는 건데 참고로 여기는 시가 그냥 실려있어서 그냥 가져왔어요. 그냥 이런 내용이 담겨있구나 정도 조금만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당연한 얘기 하나 자기의 찬을 사평을 시로 남기면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우리 항상 말하지 삽입시라고 부르죠. 그리고 삽입시의 기능은 작품의 어떤 내용을 함축적이고 요약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지. 이 정도는 일반적인 삽입시의 특징이니까 이건 소설에 나오든 뭐에 나오든 일반적인 특징이니까 뭐야 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 정도까지. 그래서 이 작품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조자료 중심으로 쭉쭉쭉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기본적으로 이 작품들은 어쨌든 좀 어디에 끼기도 애매해요. 이 작품은 수필 라인도 아니고 그치? 소설 라인도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두 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과도기도 작품이다 보니까 뭐 모평에서 다뤄진다면 소설상 특징 문제, 일치불일치 문제 나오는 어떤 일반적인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없을 거야.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글이 있었다라는 것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작품 넘어가요. 여기가 좀 중요하지.